자, 문장의 형식을 왜 배울까요? 자,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 이유 제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당연히 모국어인 영어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기술은 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언어는 영어와 다른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배우고 구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국어라는 언어의 회로를 이용하여서 영어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연습을 통하여 습득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어권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식 사고와 언어가 DNA화 됩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한번 고정화된 전통과 습관을 뿌리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음식으로 완전히 입맛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김치찌개, 된장국을 찾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성인들의 현실입니다. 영어는 매우 수학적이고 규칙적인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고 말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정황어이고 영어는 논리어입니다. 한국어는 주어진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눈치껏 의미 파악이 가능한데 영어는 논리어로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앞과 뒤, 순서, 전개가 매우 중요하여서 말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변하거나 의미 파악이 불가하게 됩니다. 원문장, 한국어 보겠습니다. 정황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널 나는 사랑해. 널 사랑해. 내가. 이렇게 원문장은 이건데 주어 생략하거나 주어 목적어 위치를 막 변경해도 다 말이 의미가 통합니다. 정황이 맞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해. 목적어 생략해도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됩니다. 다 됩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원문장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딱 삼형식 문장 맞습니다. love you. love you. 뭐지? 널 사랑해. 이거 안 됩니다. love you. 이게 뭐지? 안 됩니다. 끝납니다. 그냥 you, I love. 너를 나는 사랑해. 안 됩니다. 이게 you, I love. 이거 내가 사랑하는 너 뭐 이거 관계대명사입니까? 그것도 안 되죠. you love me. 이거 바꿔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 의미가 달라지죠. 널 사랑해 내가 이게 아니라 you love I?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I love. 목적어가 뭔데? 물론 이렇게 찾아보고서 I love 이러면 말이 통해요. 하지만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는 논리적으로서 안 됩니다. 이게 물음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완전 틀리고 이런 거는. 그러므로 영어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구조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규칙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법칙, 바로 문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을 배우면 좋은 점이 뭔가? 단순하게 영어의 어순으로만 습득하여 문장을 늘려가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형식에 맞는 동사와 그 뒤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영어 순서만으로 나열해 봅시다. 나는 의자를 만들었다. 내 서재에서 I made a chair in my study. 됐죠? 이렇게 어순을 통해 말을 만들기는 쉽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어떤가? I made her a chair. 나는 그녀를 만들었다. 의자. 어순으로만 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만들었다. 의자.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사형식으로서 형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만들어줬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I made for the huge gate. 나는 만들었다. 그 거대한 문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순으로만 그냥 해버리면 이것은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거대한 문을 향해서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위주로 형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I made her happy 또는 I made her dance. 나는 그녀를 만들었다. 행복한. 나는 그녀를 만들었다. 춤추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오형식으로서 나는 그녀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춤을 추도록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밑줄 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 어순 감각뿐만 아니라 문장에 있어서 동사 위주의 다양한 형식과 그 단어 뒤에 따라오는 구조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think 동사는 대절을 주로 받는 동사이다. I think that it is true.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think는 대절, 목적절을 주로 받는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하지만 생각명사를 제외하고 단순한 명사를 목적어 그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이건 대절이지만 명사가 바로 나올 때는 그냥 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I think you, 명사 바로 나왔죠? 나는 너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think는 of를 써야 되는 기초적으로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형식을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생활 속에서 듣고 말하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즉 반복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이해와 더불어 몸으로 습득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비영어권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언어의 공통점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해하고 반복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요. 세 번째, 문장의 형식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문장의 5가지 형식들이 무엇인지를 학습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두 번째로 한 단어, 즉 동사가 가지고 있는 형식별의 의미들을 예문을 통해서 비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머리에 이해해서 몸의 습득으로 전이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버벅거리죠? 까먹죠. 알고 있죠? 계속하죠? 버벅거리죠? 계속하죠? 반복 연습하죠? 반복 훈련하죠?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점검도 해보고 실전도 해보고 해죠? 몸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몸에 습득이 되면 가능해지는 일. 첫 번째, 뼈대가 눈에 보인다. 뼈대가. 기본 뼈대. 목적어 중심으로 예보기. 보겠습니다. I gave the bag to the man. 나는 그 가방을 줬다 그 남자에게. 이것은 기본적인 삼형식 뼈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를 빼어내어서 의문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What did you give to the man? 너는 무엇을 줬냐 그 남자에게. 원래는 Did you give what to the man? the bag이니까 Did you give what? 넌 뭐 줬어 그 남자에게 에서 WH로 시작되는 목적어를 문두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what이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what did you give to the man? give의 목적어는 바로 what인데, the bag인데, what인데, what을 여기다 쓰지 않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문장이 길어지거나 여러분 중고 특히 고등학교 그냥 독해가 안 됩니다. 책 읽기가 안 돼요. 그냥 원서 읽기가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빼어내어 의문문 만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호를 잘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Whom did you give the bag to? 이건 뭐야? 이번에는 요거 보는 겁니다. 이 bag을 하지 않고 전치사가 있는 to the man에서 이 전치사 뒤에 있는 the man의 목적어를 한번 이동해 본다는 얘기야. bag은 그대로 놔두겠죠. 누구에게니까 그 남자에게였잖아요. 원래 그 남자에게. 누구에게니까 원래는 자 보세요. 이겁니다. Did you give the bag to whom? Did you give the bag? 그 가방을 줬어? To whom? 누구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WH를 맨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간 거예요. Whom did you give the bag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가. 그래서 누구에게 그 가방을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o가 맨 뒤에 있잖아요. 원래 얘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를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To whom did you give the bag? 그러면 여러분 해석할 때 이게 뭐지? 여러분이 소설책이나 만화책 영어로 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To whom did you give the bag?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라는 거를 알고 반복하면은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데 그 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서 그 감으로 그냥 이렇게 가방 줬구나 누구한테 줬다는 거지 뭐 그냥 감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으로만 정확하게 알고선 파악하고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원서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독을 뭐 많이 하겠다 해서 감으로만 할 수 있지만 감에서 벗어나서 정확성을 따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실력이 더 탁탁탁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투 훈련이나 무슨 뭐 바둑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감으로만 하다가 재미로 하다가 선수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우는 거예요. 차근차근. 자세 훈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강사, 즉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변형되어도 삼형식 구조로서 파악이 되어 보다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삼형식 문장입니다. 더 복잡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기본 구조 삼형식, 즉 4, 5 형식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삼형식으로 I'll give the bag to the man을 에게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삼형식입니다. 나는 줄 거다 그 가방을 주어 동사 목적어 to the man 그 남자에게 전명구로서 부사이기 때문에 형식에 포함되지 않죠. 삼형식 문장이고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살을 아무리 붙여도 여러분 삼형식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쭉 봅니다. 이렇게 오 길어. 뭐야 이거 기네.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바로 동사죠. 주어 동사입니다. 나는 줄 거다. 뭘 줘? 목적어를, 그 가방을. 자, 삼형식 맞습니다. 그럼 뒤에 뭐야? You bought me at the store last year. 이거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쭉 배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진 거예요. 목적어의 핵심은 더 백이지만 목적어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예요. 형용사가 명사랑 합체됐기 때문이죠. 자, 나는 가방을 줄 건데 그 가방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사줬던, 이건 또 사형식 동사로서 에게 을을, 여기 더 백이 있었는데 얘가 앞으로 간 거야, 선행사. 그러니까 이런 거 파악이 되는 거야. 네가 작년에 가게에서 나에게 사줬던 그 가방을 나는 줄 거다, 이거예요. 문장이 왜 길어졌습니까? 형용사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전명구 그 남자에게. 이건 부사죠, 부사.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품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사는 동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지 합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명사랑 합체가 되죠.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네가 작년에 사랑했던이라는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이 관계대명사 형용사 절 때문에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가 명사가 더 길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부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핵심은 바로 더 맨이지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가방을 줄 거다. 뭔 가방? 네가 작년에 그 상점에서 나에게 사줬던 그 가방을 누구한테? 네가 작년에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이렇게 해서 아무리 길어져도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길게 살을 붙였지만 형식에 노출이 많이 된 학생들은 삼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형식에 맞게, 문법에 맞게 쉽게 말과 영작을 만들 수도 있고 독해 또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사, 타동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사는 주어가 하는 행위고 타동사는 주어가 타인, 즉 목적, 대상자를 중점으로 동사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 run to the building. 나는 달려간다 그 건물로. 일형식 문장이고요. 여기서 동사는 run은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달리는 행위가 중점이고 뒤에는 전치사, 장소, 즉 부가정보, 전명구죠. 부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타동사는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동사가 바로 목적어를 받아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전치사 있으면 안 돼요. 목적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서 love 뒤에 전치사가 없이 바로 대상자 목적어가 왔죠. 타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I run the building. 나는 여기 to가 없죠. 여긴 to가 있는데 나는 그 건물 달려간다? 나 그 건물을 달려간다? 이 말이 안 되죠. 전치사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run은 타동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나는 그 건물을 달리게 한다가 될 것이에요. 달려간다가 아니라 달리게 한다. 뭐를? 목적어를 달리게 한다. 그러므로 자동사라면 달린다지만 타동사는 뭐뭐를 달리게 한다가 될 것이. 그러므로 나는 그 건물을 운영한다, 경영한다. 나 그 건물을 운영한다, 경영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run처럼 자타동사 모두 가능한 동사도 있지만 오로지 자동사만 가능한 동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appeared around the corner. 그녀는 그 코너 주변에서 나타났다. 모퉁에서 나타났다. appear은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자동사입니다. 만일 타동사라면 대상자 목적어를 나타나게 하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뜻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he appeared me at the corner. 그녀는 그 코너에 나를 나타나게 했다. 그녀는 나를 나타나게 했다. 라는 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아닙니다. appear은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이 없어요. 나타나다만 있어요. 주어가. 목적어를 나타나게 하다라는 타동사는 안 됩니다. 이렇듯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장의 오형식 개론, 이제 개론을 보겠습니다. 1형식 주어, 완전 자동사, 부가정보가 나옵니다. 부가정보는 없어도 주어, 동사만 나와도 될 것입니다. 주어와 완전 자동사로 이루어진 구조를 1형식으로 하는데 완전 자동사는 보충 설명, 즉 보어가 없이도 의미가 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정보는 부사를 얘기하는데요. quickly, happily, 빠르게, 행복하게 등 또는 부사 구가 있겠죠. 전명구 7시에 책상 위에서 이런 추가가 될 수도 있지만 부가정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동사랑 합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간다. 주어 동사 맞습니다. 학교로 할 수도 있고 그녀는 춤춘다. 책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 책상에 있다. 우아하게 춤춘다. 이런 식으로 부가정보가 있겠지만 부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형식은 주어와 동사 끝. 2형식 보겠습니다. 주어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주격보어가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일한 형질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야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될 것이에요. 자, 주어와 불완전 자동사로 이루어진 구조를 2형식으로 하는데요. 불완전 자동사는 보충 설명, 즉 보어가 있어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1형식은 없어도 되지만 2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동사 보겠습니다. 책이 있다죠. 책이 있다. 어디에? 여기에. 자, 여기 있다. 존재한다는 뜻이죠. 책이 존재한다. exist. 당연히 3인칭 단수기 때문에 해서 붙였죠. 있다예요. 뜻이. 근데 이 형식은 있다가 아니라 뭐뭐이다야. 뭐뭐다. 책은 뭐뭐다. 이거잖아. 뭐뭐다. 이게 불완전하죠. 자동사긴 한데.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요. 책이 뭔데 도대체? A book is good. 책은 좋다. 이렇게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A book is a pen for wise men.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펜이다. 책이란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펜이다. 책은 펜이다. A book is a pen. 이렇게 펜이다. 명사가 보어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가 보어로 온다라는 것인데, 즉 비동사는 1형식과 2형식 둘 다 됩니다. 있다, 이다. 한마디로 이 형식은 보충어가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와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I feel happy. 나는 형용사인 감정을 느낀다.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 seems surprised. 형용사가 나왔고요. 나는 학생 명사다. 이거 이다죠, 이다. 나는, 보어가 없으면 나는 있다. 1형식이 됩니다. 완전 자동사. 하지만 뭐뭐이다 할 때는 보어이다, 명사이다. 2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고요. 나의 과업은 공부하는 것이다. 투부정사의 명사조 용법이리라. 나중에 문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나의 취미는 우표들을 수집하는 것이다예요. 중 아니에요. 동명사가 또 보어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대절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다. 대절, 명사절이 보어로 왔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가 불행하게 보이는가 이다. WH절도 보어절로, 명사절로 왔습니다. 명사가 보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보시면 형용사, 명사. 형용사와 명사가 보어로 왔습니다. 주격보어가 명사로 올 때는 3형식 문장에서의 목적어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사처럼 주어가 명사라고만 하면 2형식이고 주어가 명사를 어떻게 하거나 다른 대상자, 다른 애면 3형식, 즉 주어와 뒤에 있는 명사가 다른 애면 3형식이 되는 것이죠. 뭔 말이냐면 I am a student는 내가 학생이고 학생이 나죠. 하지만 여기 동사가 love가 나오면 타동사입니다. 3형식. 나는 학생을 사랑한다가 돼요. 그럼 나와 학생은 다른 애죠. 얘는 타인, 목적어,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아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집니다. 뜻도 달라지고요. 3형식.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있습니다. 타동사, 자, 대상자, 타인, 목적어 꼭 필요합니다. 목적어는 명사만 가능합니다. 명사만. 명사는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아까처럼 보어에서처럼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동사에 따라서 얘는 투부정사가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형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나는 원한다 그 사과를 일반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랑한다 너를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나는 좋아한다 춤추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명사입니다. 그녀는 사랑한다 춤추는 중 아니야. 춤추는 것을 사랑한다. 춤추는 중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즉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입니다. 그는 생각한다 대절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귀엽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절 명사절이 나왔어요. 명사절이 목적절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도와준다 생존하는 것을 survive 생존하는 것을 원래는 투부정사 to survive 살아남도록 돕는다인데 help는 to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 they help 뭐예요? 그들은 돕는다 아니라 그들이 돕는 것을 돕는다예요. 여기 to help인데 to를 안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와서 투부정사 to 하면은 이제 명사가 되겠지만은 to를 뺀 상태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형식 보겠습니다. 주어 타동사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뜻이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삼형식처럼 을을 이게 나와야지 직접입니다. 나는 주었다 너에게 가방을. 나는 너를 줬다 가방을 이러면 안 돼. 너에게 줬다 할 때도 또 이렇게 to를 쓰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사형식은 완전한 그 신체 부위, 우리 품사에서 배웠듯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해줬다 대절. 그녀가 춤췄다라는 것을 나에게 뭐뭐를 이게 목적어 되겠습니다. 에게 을을 절도 목적절이 나왔습니다. 나는 약속했다 그녀에게 온다고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명사 구가 나왔습니다. 온다는 것을 약속했죠. 사형식 에게 을을 이제 나중에 오형식 배울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라미스입니다. 오형식 제가 설명을 해드린 후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보겠습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즉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같은 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같은 애다 어디서 배웠어요? 이 형식 주어와 주격보어, 주어와 보어는 같은 애다. 주어가 동사고 목적어 보어이다. 즉 이 형식에서는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고 설명하지만 오형식에서는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쭉 나온다. 얘네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나는 너를 만들었다 하면 안 돼요. 자, 목적어가 을을 너를이 아니라 너가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 주어처럼 해석해서 이걸 의미상의 주어. 진짜 주어는 여기 있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주어고 얘가 이거 하는 거야. 목적 보어 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가 주어, 서술어, 뭐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난 너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나는 너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했다고 해필리 하면 안 돼요. 행복한 상태, 형용사는 상태입니다. 나는 너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네가 행복한 거야. 나는 그녀를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녀가 죄인인 거고. 그러니까 그녀는 그가 춤추고 있는 중인 걸 봤죠. 이거 ing가 될 수 있는 동사, 지각동사 나왔고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마다 다 이게 다 되는 것이 보어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닙니다. 동사마다 다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죠. 과거분사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녀가 가는 것을 허락했다.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형식이고요. 즉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다시 사형식으로 와서 프라미스 보겠습니다. 오형식으로 해석해 볼까요? 오형식처럼 보이니까 나는 그녀가 오도록 약속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나는 그녀가 오도록 약속했다 하면은 오형식이죠. 하지만 얘는 오형식 동사가 아니라 사형식 동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보호가 아닙니다. 나는 그녀에게 오는 것을 약속했다예요. 그래서 사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왜 배우는가, 문장의 형식을 왜 배우는가를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하고 튼튼한 내공을 제대로 쌓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